동양 1등,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군주가 한국에 있었다. 동양을 대표하는 성군 1등이 세종대왕이라면 믿으시나요? 서양에는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있대 동양에는 그에 견줄 만한 절대적 통치의 모범이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이토록 위대한 왕이 단지 한글을 창제하고 국력을 키운 것으로 끝났을 리가 없습니다. 그 뒤에는 드러나지 않은 사상과 철학, 그리고 깊은 깨달음의 여정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조선이 숭유ok불 정책을 펼치던 시대 속에서도 세종대왕이 어떻게 자기 성찰과 명상을 통해 내면을 갈고 닦으며 진정한 성군으로 완성되어 갔는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의 수행자 세종. 우리는 세종대왕을 위대한 성군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힘은 조용한 내면에서 비롯된 수행의 깊이였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통해 나라를 다스렸고 고요한 명상 속에서 백성을 향한 길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은 세종대왕의 수행 철학을 현대인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보려 합니다. 세종은 단순히 총명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수양하는 수행자였습니다. 새벽마다 경전을 읽고 밤이 깊도록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며 매일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의 위대한 업적들, 한글 창제, 과학기술의 발전,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은 모두 이 고요한 수행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마음 공부, 수행. 세종이 평생 실천한 수행의 핵심은 바로 경이었습니다. 경이란 공경한다는 뜻이지만 세종에게는 훨씬 깊은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 흐트러지지 않는 집중,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끊임없이 살피는 자세였습니다. 실록에는 세종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한 기록이 있습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 이것이 경이다. 그는 정사를 보는 순간에도, 신하와 대화하는 순간에도 항상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살폈습니다. 이것은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 즉 마인드풀니스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세종은 600년 전에 이미 마음 챙김 수행을 일상화했던 것입니다. 그는 회의 중에도, 책을 읽을 때도, 심지어 식사할 때조차 자신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세종의 경수행은 단순한 정신 집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심과 편견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백성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지키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도 자신의 감정이나 개인적 이익이 끼어들지 않았는지 먼저 내면을 살폈습니다. 세종의 정좌 명상. 세종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좌 명상을 했습니다. 궁궐의 한적한 공간에서 바르게 앉아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 자신의 마음을 정비하는 필수적인 의식이었습니다. 실록에는 세종이 병이 깊어졌을 때도 정좌를 멈추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하들이 전하, 몸이 불편하시니 쉬소서라고 권해도 세종은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몸도 다스릴 수 없다며 매일의 수행을 고집했습니다. 그의 명상법은 아마도 당시 유학에서 강조하던 정좌법과 불교의 선정 수행이 결합된 형태였을 것입니다. 편안하게 앉아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잡념들을 관찰하되 붙들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세종의 명상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이 아침에 스마트폰을 먼저 확인하는 것과 달리 세종은 하루를 자신의 내면과의 만남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고요한 시간이 그에게 하루 종일 유지될 명료한 판단력과 평정심을 선물했습니다. 경전 필사를 통한 집중 수행. 세종은 또한 경전을 직접 베껴 쓰는 필사 수행을 즐겼습니다. 왕의 몸으로 직접 붓을 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는 이 작업은 그에게 깊은 집중과 마음의 정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필사는 단순히 글을 옮겨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한 글자를 쓸 때마다 그 의미를 되새기고 호흡을 고르며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수행입니다. 세종은 특히 유교 경전과 불경을 필사하며 그 안에 담긴 지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실록을 보면 세종이 밤늦게까지 경전을 필사하다가 촛불이 다 타도록 몰두했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신하들은 전하의 용체가 염려됩니다 라며 말렸지만 세종에게 이 시간은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영혼을 맑게 하는 수행이었습니다. 필사 수행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뇌의 여러 영역을 활성화시키고 반복적인 동작은 명상적 상태를 유도합니다. 세종은 이를 통해 복잡한 국정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길렀습니다. 백성을 위한 기도, 고천. 세종의 수행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바로 고천, 즉 하늘에 고하는 기도였습니다. 가뭄이 들거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세종은 직접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자신의 부덕함을 반성했습니다. 특히 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세종은 궁궐 밖으로 나가 맨발로 땅을 밟으며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부덕함 때문이니 백성들이 아닌 나를 벌하소서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백성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진정한 수행이었습니다. 실록에는 세종이 기우제를 지낸 후 실제로 비가 내렸다는 기록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세종의 간절함과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켰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세종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직 백성들의 안녕과 나라의 평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수행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 더 큰 세상을 위해 마음을 쓰는 것 말입니다. 세종 수행 철학의 핵심 정리. 세종의 수행 철학을 정리해보면 세 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매 순간에 깨어 있음입니다. 세종은 항상 자신의 마음 상태를 관찰하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마음 챙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둘째, 일상이 곧 수행이라는 자세입니다. 세종에게는 특별한 수행 시간과 일상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정사를 보는 것도, 신하와 대화하는 것도, 책을 읽는 것도 모두 수행이었습니다. 셋째, 나를 넘어선 큰 뜻을 품는 것입니다. 세종의 모든 수행은 결국 백성을 향해 있었습니다. 개인의 깨달음이나 평안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그의 궁극적 목표였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결합되어 세종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이자 깊은 수행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현대인이 실천할 세종식 수행 세 가지. 그렇다면 우리는 세종의 수행 철학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아침 10분 고요한 시간 갖기입니다. 세종처럼 새벽에 일어나 명상하는 것이 어렵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보기 전 단 10분만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눈을 감고 숨이 들고 나는 것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루 한 가지 일에 온전히 집중하기입니다. 세종의 경수행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식사할 때는 음식의 맛에, 설거지할 때는 물의 감촉에,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멀티태스킹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연습입니다. 셋째, 잠들기 전 하루 돌아보기입니다. 세종은 매일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성찰했습니다. 잠들기 전 5분,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후회되는 순간은 없었는지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세 가지 실천만으로도 여러분은 600년 전 세종대왕이 걸었던 수행의 길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위대함은 특별한 재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수행에서 온다고 말입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고 권력자였지만 매일 자신을 성찰하고 총명했지만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깊은 내면 수행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세종의 고요한 수행은 여전히 유효한 지혜입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매 순간을 깨어서 살고 나를 넘어선 더 큰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종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오늘 하루 단 10분이라도 고요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킬 것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